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의 인프라웨어 백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음성은 잘 들리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사회적 이슈로 트렌드가 많이 급변하면서 비대면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지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그 중에서도 대시보드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현재 지라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현재 사용하고 계시진 않더라도 향후 도입을 계획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랜 기간 지라를 활용하시면서 각자 노하우나 지라에 대해서 지라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역시 많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이제 제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진행되는 웨비나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으로 중에서도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접근 가능한 내용으로 선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서는 튜토리얼 성격이 강한 만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좀 심화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웨비나 접수해 주셨던 분들께서도 희망하시는 웨비나 주제를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의견은 전부 확인을 해서 이어지는 다음 웨비나에 두 번째든 이제 세 번째든 웨비나 동안에 충분히 반영돼서 저희가 전달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특성상에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드리는 시간이 다소 많게 채워질 것 같은데, 진행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좀 Q&A나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은 미처 못하더라도 웨비나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검토하고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들도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따로 웨비나 끝나고 이후에도 이제 별도로 메일로라도 이제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략적인 개념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라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실제 지라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우선 저는 오늘 지라 제품에서 이제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고, 오늘 참석해 주신 대다수 분들께서 현재 서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데이터 센터 버전을 사용 중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떠나서 서버를 포함한 이제 많은 배포 유형에서도 지라에 대한 궁극적인 사용 목적이나 전반적인 기능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한 자료 바탕으로 대략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웨비나 끝나고 전체적으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지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부터 진행을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젝트 관리 목적의 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로젝트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칸반이나 스크럼 보드 형태로 모드 형태의 이제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하게끔 기본적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젝트의 단위별로 이제 보고서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완료된 내용들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에서 이제 제공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비교적 이제 간단한 형태의 프로젝트나 이제 소규모 팀 단위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는 지라에서 제공되는 많은 기능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라에서 제공하는 가젯을 통해서 지라 내에 등록된 데이터들 기반해서 각종 작업에 대해서 시각적인 분석이 가능하게끔 구성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해당 대시보드는 이제 각 유저별로 사용자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기에 앞서서는 이제 이슈에 대해서 등록된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이슈들만 필터링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라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검색 기능은 총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검색 모드와 이제 쿼리문 형태로 이슈를 검색하는 JQL 고급 검색 모드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오늘 중점적인 내용은 JQL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사실 쿼리문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쿼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조화된 쿼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라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기능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쉽게 몇 번만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손쉽게 쿼리문을 직접 사용을 하셔서 이슈에 대한 검색 기능을 좀 더 넓은 범위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식으로 검색된 이슈들을 바탕으로 검색 필터링된 결과는 필터로서 지라 내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된 검색 결과에 대해서 각 사용자는 필터로서 저장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필터는 개인별, 그룹 단위별로 공유를 해서 향후 이어지는 대시보드 구성 과정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JQL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JQL문의 신텍스가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지라 내에 등록된 어떤 유형의 정보를 추려낼 것인지에 대한 선언을 하는 필드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연산자는 앞에서 선언했던 필드 정보에 대해서 뒤에 수행되는 값들과 비교를 어떠한 비교 연산을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해주는 연산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value는 필드 정보에서 내가 추출해내고 싶은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값이 되겠고요. 이어지는 키워드라고 하는 건 이제 앞서 생성된 쿼리문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기능적인 조합을 좀 더 복합적인 쿼리문을 구성을 해서 좀 더 뎁스가 깊은 하이 레벨, 상위 레벨의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복합적인 조건을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하단에 있는 이제 필드랑 연산자 그리고 함수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은 모습인데, 지금 기재해드리는 보시는 화면 외에도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스코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값이나 연산자들 그리고 키워드 값들에 대해서는 아틀라시안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웹페이지 등을 활용을 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예시문들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커리문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참고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웨비나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라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JQL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질수록 지라에 대해서 좀 더 능숙하게 깊이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제 간단한 예문을 하나 예시로 넣어봤는데 직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제 프로젝트라는 필드를 준 게 되겠고요. 하단에 이제 이퀄로 연산자로 묶어주었고 해당 프로젝트 중에서 이름이 테스트인 형태의 프로젝트 중에 담긴 이슈를 검색하겠다라는 문구가 되겠고 이어지는 엔드 조건을 삽입해서 후행과 선행을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 커런트 유저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커런트 유저는 이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슈에 대한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담당자가 현재 로그인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슈 중에서 테스트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이슈들을 조회를 할 때 커리문 심텍스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된 필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시보드를 직접 구성을 해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대시보드는 다양한 가젯의 형태로 활용해서 진행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가젯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젯들 중에 어떠한 가젯들이 어떠한 기능의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지 간단한 디스크립션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가젯을 대시보드 하나에 구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집약적인 데이터를 추려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필터를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 샘플 가젯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 차트 형태로 등록된 이슈들 중에서 담당자별로 파이 차트 형태를 나타내는 가젯이 되겠고 이제 2차원 배열의 표를 활용을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떠한 이슈들 그리고 우선순위별로 X, Y 축을 다 넣어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가젯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각 이슈가 등록되고 나서 해결되기까지에 대해서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는 가젯 그리고 실제 나한테 할당된 이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젯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된 필터를 기반해서 필터 결과값에 대해서 반환하는 가젯 그리고 이슈에 대한 통계 그리고 일정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생성 대비 해결된 이슈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래프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는 가젯들도 등등의 가젯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필터뿐만 아니고 이제 생성된 대시보드는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대시보드와 필터들을 공유하시면서 실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대시보드와 필터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라 내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라 클라우드 버전으로 초기 화면에 들어온 것을 보고 계시는 화면이 되겠고요. 오늘 웨비나를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일단 간단하게 2가지 프로젝트만 생성을 미리 해 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유형에서 차세대 프로젝트가 있고 클래식
프로젝트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형태의 플랫폼에서 지라를 사용하실 때는 프로젝트의 유형이 최초 생성하실 때 비즈니스 모델 타입 혹은 소프트웨어 모델의 타입에 속해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생성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클라우드에서는 동일하게 비즈니스와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이제 클래식 범주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이제 차세대의 프로젝트 성격의 새로운 프로젝트 성격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만들기로 진입을 하게 되시면 어떠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 것인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클래식 프로젝트 혹은 차세대 프로젝트,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을 구분하셔서 생성을 하실 수 있겠고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의 차이는 최초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이러한 형태로 서로에 대한 차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독립적인 팀에서 소규모의 프로젝트, 그리고 시계열로 흐름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흘러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감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일단은 오늘 웨비나 강의는 클래식 프로젝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생성된 프로젝트 중에서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생성된 프로젝트로 들어왔고요. 현재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칸반 보드, 앞서 말씀드렸던 보드 형태 중에서 칸반 보드 형태로 이슈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컬럼별로 백로그에 있는 이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현재 착수 중인 그리고 현재 완료된 상태의 이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상태 변경은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다음 상태로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샘플 목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미의 샘플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구성해 놓은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이슈들에서 카운트하는 가젯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본 모습이 되겠고요. 담당자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생성된 이슈 유형별로 이슈에 대한 카운트를 하는 가젯, 그리고 해당 이슈 유형별로 각 스테이터스가 어떠한 상태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젯으로 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별로도 이제 어떻게 이슈에 대해서 카운트를 했는지에 대한 파이 차트 형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간단한 전반적인 활동 스트림에 대한 내용도 가젯을 추가해서 요약본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러한 샘플을 봤으니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시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바에 있는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어떠한 대시보드를 만들 것인지 이름을 규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름과 디스크립션도 필요하시다면 그거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퍼미션에 대한 설정 역시 최초 생성하실 때도 이러한 형태로, 지금은 비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단위나 그룹 단위, 조직 단위로 퍼미션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된 대시보드가 이제 공란의 형태로 지금 샘플로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먼저 레이아웃 편집하는 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컬럼을 나누어서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의 컬럼을 구분해서 가짓을 추가하는 형태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기 편하신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빈 스페이스에 가젯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젯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가젯들에 대한 리스트 팝업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라 클라우드 버전에서 지금 별도의 애드온을 추가로 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많은 가젯들이 조회가 되고 있는데, 기존 애드온이 추가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젯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가젯을 선택해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바로 백그라운드에 있는 스페이스에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지란에 등록된 프로젝트 리스트를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당 가젯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할당된 이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에게 할당된이라는 이름의 가젯을 추가해서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뒤에 백그라운드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보고자 하는 결과값에 대해서 총 몇 개의 결과값을 반환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지는 화면을 구성하는 결과값을 선택을 기재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할당된 이슈들 중에서 어떠한 속성값을 보여지게 할 것인지 여기서 하단에 보이시는 여기서 필요한 열을 추가하거나 빼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슈에 대한 타입, 그리고 키값, 타이틀과 우선순위에 대한 속성값 총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필드는 여기 하단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필드들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값이라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현재 나한테 할당된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앞서 설정한 속성들 5개의 속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가젯 하나를 구성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가젯을 삽입을 하실 때 뭐 프로젝트나 방금 보여드렸던 나에게 할당된 이슈들을 조회하는 가젯은 별도의 이제 필터링 소요 없이 기본적으로 지라 내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반환하는 형태의 가젯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생성한 필터 조건에 맞게끔 혹은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데이터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해당 가젯을 구성하는 과정을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필터에서 고급 이슈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해당 페이지로 진입을 하면 현재 등록된 이슈들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되고,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필터라는 메뉴바가 있고, 이제 서버 버전에서는 아마 이제 이슈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고, 하단에 이제 이슈 검색이라는 기능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동일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슈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진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에 대한 검색은 총 2가지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베이직 모델 타입의 기본 검색 모드와 고급 검색 모드, JQM을 활용한 고급 검색 모드 총 2가지 활용해서 이슈를 검색을 하실 수 있고, 현재 보고 계신 중간의 화면은 이제 고급 검색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계신 거고, 이제 기본 모드로 전환을 하실 때는 우측에 위치한 기본 검색으로 이동, 기본으로 전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체크박스 형태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체크박스 형태로 선택을 해서 각 조건에 부합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만 필터링하는 것을 기본 검색 모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이슈들만 볼 것인지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봐주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등록된 이슈들 중에서 어떠한 이슈 타입에 대해서만 조회를 할 것인지, 혹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백로그인지, 현재 완료된 이슈인지, 내가 보고자 하는 이슈가 홀딩된 이슈인지 진행 중인 상태인지 구분해서 상태값을 선택해서 조건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담당자별로도, 그리고 이외에 이제 타이틀 이슈를 생성하셨을 때 기재해 주신 제목이나 우선순위별, 해결일 되게 다양한 필드를 추가적으로 조합을 하셔서 기본 검색 모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대한 샘플 역시 제가 일단 임의로 몇 가지 생성을 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필터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프로젝트는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중에서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조회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키워드문 오더바이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ascending을 추가로 기재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끔 정렬해서 이슈를 검색하는 형태가 첫 번째 JQL문의 필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터를 한번 살펴보자면, 동일하게 이제 TTR이라고 하는 건 앞서 튜토리얼에 대한 키값의 프로젝트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요. 튜토리얼에 속해 있는 이슈들 중에서 담당자가 브라이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때는 이러한 형태의 쿼리문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필터가 이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 조회하는 조건으로 구성한 쿼리문이 되겠고요. 동일하게 튜토리얼에 속해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어사이니가 지정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우측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이슈들만 현재 지금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필터가 이번에 이제 날짜, 데이트 값에 대한 함수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성한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상태가 변경된 것들을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서두에 있는 스테이터스 체인지드라는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변경이 되었는지 프롬2 상태로 지정을 해서 인프로그레스 상태였던 이슈들 중에서 완료 처리가 된 이슈들에 대해서 조회를 할 경우에 이러한 형태가 작성이 될 거고요. 이어지는 듀링에 대해서 후행되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시점과 현재를 비교를 해서 조회를 하겠다는 이슈에 대한 필터링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터보다 좀 더 복합적으로 부가적인 좀 더 쿼리문을 복잡하게 구성을 해서 이러한 식의 형태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직관적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쿼리문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 이제 SQL문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셀렉문을 통해서 웨어절에 이어지는 조건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처럼 JQL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러한 식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선언을 해서 검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라스트 로그인 now라는 이제 데이트 함수 제공되는 데이트 함수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시계열 함수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좀 더 복합적인 JQL문을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지랄을 활용하시다가 좀 더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쿼리문이 구성이 필요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생성해둔 필터가 이제 7일 이내에 생성된 이슈들에 대해서 조회를 할 경우에 작성되는 쿼리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created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 주 동안 생성되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확인하는 쿼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날짜 기반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업데이트된 이슈들을 조회를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일자로 업데이트된 최근 이슈들 중에서
뭐 상태가 변경이 되었거나 수정된 일괄적으로 수정된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조회하는 쿼리문의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생성해둔 필터는 이제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튜토리얼에 속해 있는 이슈들 중에서 서머리라는 필드가 테스트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자 하실 때 사용되는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이제 7번째 쿼리문을 넣은 건 이제 비단 이제 값뿐만 아니고 해당 필드에 대해서도 물결로 이제 연산자를 묶어주시면서 선호인 비교를 통해서 쿼리문을 구성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필터를 구성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필터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쿼리문에 대해서 처음 작성부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 기본 모드 검색으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 해당 조건에 맞는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선택을 하셔서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는 수요를 만드실 수 있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고급 검색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해당 내가 앞서 선택한 조건에 맞는 형태로 JQ문이 자동적으로 작성되어서 나오는 형태로 구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JQ문에 대해서 조금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기본 모드 검색을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JQ문으로 전환을 통해서 해당 형태에 대한 쿼리문 신텍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조금씩 점차 쌓아 나아가시면 필터에 대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터에 대해서 생성된 생성 과정과 이제 어떠한 식으로 JQL문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해당 필터에 대해서 필터링된 조건 역시 공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당 검색 조건에 맞는 결과 값에 대해서 필터링된 내용을 공유하실 경우 이러한 형태로도 공유가 가능하다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세부 정보를 눌러주시면 이제 잠깐 보셨던 대시보드에서 잠깐 보셨던 이제 퍼미션 설정하는 과정을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 대시보드에 대해서 액세스 권한을 변경하시는 과정과 동일하게 동일한 필터에 대해서 권한 설정을 하실 때 동일한 팝업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누구와 해당 필터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것인지 여기서 필터 편집을 통해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기타 이제 기본적으로 쿼리문에 대해서 신텍스 구조와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단에 보시면 지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모드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필터링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에 대해서 검색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시 대시보드 구성하는 내용으로 넘어와서 아까 앞서 생성했던 샘플 중에서 처음에 생성했던 가젯 프로젝트와 나에게 할당된 이슈들을 조회하는 가젯이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앞서 생성한 필터나 프로젝트 데이터를 기반해서 가젯을 추가로 구성하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슈 통계라는 가젯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통계에 대한 가젯을 삽입한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 어떠한 필터 혹은 어떤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슈에 대한 통계를 낼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이름,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이슈들 중에서 카운트를 담당자에 대한 내용으로 카운트를 해서 가젯을 구성을 하시면 이러한 형식으로 이슈에 대한 통계가 삽입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질환에 등록된 유저들 중에서 담당자가 현재 갖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는 모습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할당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현재 할당이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5개의 이슈에 대해서도 바로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이슈들이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해당 페이지로 진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슈에 대한 통계를 하나만 더 가짓을 넣어보자면, 이번에는 동일하게 일단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을 할 거고, 통계 유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슈 타입에 대해서 카운트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통계 유형에 대해서 이슈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앞서서는 이제 담당자별로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형태가 되겠고, 반응 구성한 가젯에서는 이슈 타입별로 현재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젯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제 2차원, 아까 보셨던 2차원 필터 통계 가젯을 넣어보시면 현재 저장된 필터, 앞서 생성했던 필터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어떠한 필터 기준으로 통계를 낼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을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X축에는 상태, 만약에 이슈 유형별로 상태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재 이러한 식으로 X축은 상태 형태가 되겠고요. Y축은 이슈 타입 필드를 지정을 해서 구성한 2차원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제가 첫 번째로 생성했던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전부 가져오는 걸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각 이슈 유형별로 현재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러한 식으로 가젯을 구성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잠깐 말씀드린 대시보드에 대한 공유 역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생성된, 최초에 생성할 때도 액세스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 생성된 후에도 퍼미션 설정을 통해 이 대시보드를 누군가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에 대한 리스트는 대시보드 이 메뉴로 진입을 하시면 현재 질환에 등록된 대시보드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해당 각 대시보드별로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떠한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성자가 누구인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대시보드에 대한 불필요하다면 여기서 삭제를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 페이버릿 대시보드로도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성한 대시보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페이버릿 대시보드, 그리고 필터도 마찬가지로 페이버릿 필터로 지정이 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시보드 혹은 필터들에 대해서 페이버릿 설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대시보드로 잠깐 돌아와서 보면 아까 구성했던 이제 소개 페이지에 대한 가젯도 살펴보시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잠깐 보셨던 액티비티 스트림에 대한 가젯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담당자 미지정 이슈는 이제 아까 필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던 사인은 empty 값으로 물려있는 필터를 생성해서 해당 필터에 대해서 구성을 하시면 지정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가젯 역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슈 통계 가젯, 앞서 진행했던 이슈 통계 가젯을 활용하시면 담당자별 혹은 이슈 유형별로, 그리고 XY축 활용한 데이터 도표를 통해서 유형별로 처리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현재 이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 애드온을 설치해서 이제 동적인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영빈이라는
사용자 기준으로 대시보드에 대한 데이터 값을 재정렬하시겠다 하시면 컨트롤 기능을 활용해서 컨트롤러에서 해당 조건에 대해서도 좀 더 부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도 컨트롤러에 대한 조건 역시 부가적으로 추가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구성된 가젯들 기반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슈 유형별로도 선언하기 나름에 따라서 사용자분들께서 대시보드와 필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필터와 대시보드라는 점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추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바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웨비나 중간에 이제 핸드폰 진동 소리 때문에 좀 불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인프라웨어 내부에서 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 애드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실제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이 준비가 되면 바로 전환을 해서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많은 애드온들을 활용을 해서 지라랑 컨플루언스 그리고 기타 제품들을 되게 많이 애드온을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애드온들이 이제 설치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애드온 중에서는 현재 여기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아까 보셨던 대시보드를 구성한 동적인 대시보드를 구성했던 이제 리치 필터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퀵 필터라는
애드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사실 대시보드를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나서 물론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해서 업데이트가 대시보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 하나의 대시보드 내에서 복합적으로도 내가 필요한 조건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동적인 대시보드로 구성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형태가 이제 리치 필터, 퀵 필터라는 애드온을 활용을 해서 구성한 형태가 되겠고요. 담당자별로 선택을 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만 필터링해서 추가 필터링해서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이러한 식으로 아무래도 리치 필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시보드뿐만 아니고 이제 WBS 간트 차트라는 애드온도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슈에 대해서 직관적인 파악이 이제 대시보드나 보드 형태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WBS나 빅템플릿, 빅간트라는 이름의 애드온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하이라키한 형태의 이슈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이제 일정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시나리오도 구성할 수 있게끔 WBS와 간트 차트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범위의 덕분에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분들께서 WBS, 간트 차트, 뭐 빅간트, 빅템플릿 그리고 이제 리치 필터 이 정도에 대한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는 권장하거나 추천드리는 별도 애드온에 대한 자료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요청해 주신 분께 문의 주신 분께 별도로 이제 해당 애드온 자료들에 대한 간략한 디스크립션까지 포함해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비나 단위 진행했던 내용이나 혹은 부가적으로 평소에 지라나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웨비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UI에 대한 차이가 클라우드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동작하는 과정이나 지라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목적, 전반적인 기능은 다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진행된 필터와 대시보드뿐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접수를 하시면서 요청해 주셨던 향후 이제 웨비나 간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2차, 3차 웨비나 때는 요청 주신 내용들을 기반해서 최대한 준비해서 전달을 드리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